경북 문경에서는 지역 발전과 인구 증대를 위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편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인구가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대구와 경북의 합계 인구는 499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북에서는 울릉도에서 56일 만에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했습니다. 경북도가 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이 해결을 원하는 지역 현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북 문경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충북 옥천에서 문경으로 이사온 김아리 씨.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아리 씨를 보러 올 때마다 단단히 각오하고 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입니다. 교통의 중심이라 불리는 대전에서 문경까지 개인차로는 1시간 20분이 걸리지만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승 대기 시간을 빼고도 3시간이나 걸립니다. 하루에 점촌역에서 탈 수 있는 기차도 김천과 영주를 오가는 경북선 10대뿐입니다. 불편한 대중교통은 관광객 유치에도 걸림돌입니다. 보통 오는 친구들이 대전에서 김천으로 갔다가 김천에서 이제 문경으로 점촌역으로 오는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상주 쪽에서 이제 오는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올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은 친구들이 많이 불러와서 문경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싶어요. 문경시는 1974년까지만 해도 인구 16만 명이 북적이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89년부터 93년까지 석탄 광산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마지막 광산이 폐광한 94년 문경 인구는 9만 8천여 명. 이후 인구는 계속 줄어 지난해는 7만 명을 겨우 넘는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인구 문제의 첫 번째 해결책으로 대기업 유치를 꼽았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만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산 폐광되고 그러는 바람에 전부 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그 인구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좀 임대 아파트 같은 거 그런 거 좀 유치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데 지금 전부 소기업밖에 없고 대기업이 들어와야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외에도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유치 등을 통해 문경의 중요 먹거리인 관광산업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경북 대표 광업도시로 도로가 좁다고 여겨질 만큼 번창했던 문경시.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민들이 바라는 희망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신라 역사를 품은 경주.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이 줄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됐습니다. 황리단길에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관광도시 명맥은 이어갔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문화 공연, 체험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리단길은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문화인도 어렵고 또 지역 경제도 어려운데 이 좋은 공항대 여기서 상설적인 공연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해주면은 문화인도 공연을 하면서 흥이 나고 그 여파로 이 지역 상권에도 활성화될 것 같아서. 주차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주말에 황리단길 주변은 주차 대란이 벌어진다며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도 주차난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잠깐 커피를 마신다든지 식사를 하면은 주차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월성초등학교가 지금 학생이 얼마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수건 사업이니까 그걸 공용 주차장으로 쓰면은 천년 역사에 젊은 세대 감성이 공존하는 경주.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대구 경북 합계 인구가 처음으로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대구 인구는 237만 8,600여 명, 경북은 261만 7,500여 명으로 대구 경북을 합하면 499만 6천여 명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한 해 2만 4천 명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이 중 20대 청년 인구가 9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장래 인구 추계 결과 발표를 보면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인구가 20년 안에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3일 0시 기준 대구에서는 3,246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해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6,448명보다 49.9%가 감소했습니다. 2주 전인 지난달 19일과 비교하면 71.2%가 줄었습니다. 경북에서는 2,82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특히 울릉에서는 지난 3월 8일 이후 56일 만에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주 연속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4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만 8천여 명으로 전주와 비교해 34%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보다 일주일가량 늦기는 했지만 이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도 높음에서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1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석 달 만에 다시 내려온 셈입니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는데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령층이나 면역이 떨어진 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가는 경우에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수치들이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과 편하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더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북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23억 원이 투입되면 모두 2천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의 경우 신청자가 설치비 516만 원 중 155만 원가량만 부담하면 국비와 지방비로 36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조금은 각 시군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대구 동구청이 지역 일반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강동고와 대구 동부고, 영신고, 정동고, 청구고 등 5개 학교에 23억 원을 투입해 각종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또 국립대구과학관 등 각 기관과 공동 교육과정을 편성해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설계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독거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294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2천여 명 늘어난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합니다. 또 수행기관과 전담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모두 1,6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성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는 노인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도산서원 운영위원회가 기탁한 문헌통고 서책과 목판을 농암 종택으로 반환했습니다. 도산서원 운영위원회와 퇴계종가는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 빌려온 책은 모두 돌려주라는 뜻을 받들기 위해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환한 문헌통고는 명종이 1558년 당시 사원부 지비에 재직 중이던 이중량에게 직접 하사한 책으로 책 속에는 이 공간이 이경호에게 보라고 주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이중량, 이경호는 이황의 아들로 농암종가와 퇴계종가는 오랜 세월 가문 간의 우정을 다져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 원자력 거점 조성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북도는 3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담은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을 비롯해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방패물 관리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국정과제 반영으로 원전 산업계 일감 창출뿐만 아니라 원전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성군이 폐아이스팩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이 사업은 한 번 사용 후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해 지역 상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쓰지 않는 아이스팩은 읍면 사무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넣으면 되며 아이스팩 5개당 20리터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시설과체류 화분매개 곤충 수정 사업으로 시설과체류 농가에게 꿀벌을 공급합니다. 예천 농기센터는 참여 농가에는 오는 8월까지 수박과 멜론은 4월과 5월, 7월과 8월에 각각 꿀벌을 공급해 농가의 착과 작업 시간을 줄이고 고품질 과체류 생산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 관계자는 꿀벌을 안정적으로 보급해 농가가 안심하고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다음 주부터 석 달 동안 2단계 공공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2단계 사업 참여자는 2,350명 규모로 참여 희망 시민 9,0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군별 자체 심사를 거쳐 선발했습니다. 참여하는 시민들은 행정 지원, 공공 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는 3단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7월 말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경산시 환경미화원 채용 경쟁률이 2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산시는 최근 환경미화원 5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23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차 서류 평가로 채용 인원의 10배 수인 50명을 선발하고 체력 평가와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경북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92포인트로 전년 대비 5.8% 올라 2008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4.9%가 올라 10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주민연합형 대학 육성사업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주민연합형 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생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생활 속 실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구권에 있는 대학 연구팀이나 동아리, 공익단체와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며 대구시나 협동조합, 소일의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5월 9일부터 4일 동안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된 팀에는 1,200만 원 규모의 연구활동 지원금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등이 제공됩니다. 의성군이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시설 마을 안심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마을 안심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 대응 인력과 정신건강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의성군은 스트레스 측정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